교수님께서 그러면은 제5차 콜로키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자께서는 한국외대 중앙아시아 연구소 소속이신 이평래 교수님이시고요. 음, 콜로키움 발표 제목은 몽골 지역으로의 차 전파 연구 실론입니다. 네, 그러면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이거 참 죄송합니다. 제가 참 성격이 급하기는 급하네요. 예, 아니요. 사담이 아니고요. 공식적인 담소였습니다. 어쨌든, 예, 아이고, 일단 뭐, 결론은 1997년에 이제 썼던 논문에서 진전되지 못했다. 일단 그거를 좀 보고를 드리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고, 1997년에 이제 차에 관한 논문은 아니었지만, 다른 논문을 쓰면서 이제 차 얘기를 했는데, 그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과연 그 식량 소비를 했는가, 이제 이런 부분. 두 번째는 이제 그렇다면 차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논문이면서 그게 관심을 가졌던 거는 대개 역사적으로 보면 유목민하고 정착민들의 관계를 얘기할 때 식량으로 유목민들을 통제했다. 안 그러면 차로 통제했다는 게 사실 우리 머릿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때 이제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뭐 식량 소비도 그 일부에 한정되었던 것 같고, 또 차 소비도 일부에 한정되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결론이었는데요. 어,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결론에서 크게 진전된 건 없다. 적어도 차 문제만큼은. 식량 문제를 한번 들여다볼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제 능력이 미친다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시작할 텐데요. 뭐 사실 처음에는 시시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다양한 전공자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몽골 제국 이전에 유목국가 이 부분을 그래도 아주 스케치만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슬라이드를 몇 개 준비를 했습니다. 뭐 유라시아 전체 이 지도인데요. 지금 이제 얘기를 할 부분이 잠깐만요. 아이고, 이게 잘 안 되네, 이상하게. 잠깐만. 펜으로 되는구나. 지금 이제 대개 이제 이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흥한령 산맥, 대싱한령 산맥 이쪽하고는 조금 일단 다르다. 이쪽이 이제 지금 이쪽이 이제 중국의 둥베이 우리가 흔히 만주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여기가 되게 이제 바이카로까지를 포함해서 흔히 몽골리아, 몽골인들의 땅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나중에 조금 차 소비와 관련해서 이 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살펴본 바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지금 이제 지중해잖아요. 흑해 북방이죠.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는데 이게 이제 크림반도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쪽으로 대개 북위 40도에서 50도 사이에 이제 초원이 이어진다는 거는 뭐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사막 벨트가 이렇게 이어지고 오늘날 이제 지도를 놓고 보면 되게 이제 이런 지역이고요. 여기 이제 몽골 초원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고 하얼빈을 중심으로 하는 이쪽하고는 조금 더 구분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이쪽에서 보면 이제 초원하고 조금 더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나죠. 지금 여기 대싱안릉 산맥 이쪽하고는 좀 구분이 되고요. 우리가 조금 더 중앙아시아 얘기도 나올 텐데, 뭐 범위는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중국 신장이고요. 파밀르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중국령 중앙아시아고 이게 이제 과거 소비에트령 중앙아시아인데 사실 중앙아시아를 얘기할 때 가장 고전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을 중앙아시아 5개 국가, 스탄하는 국가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가장 고전적인 형태의 중앙아시아고요. 제가 여기서 사용하는 중앙아시아도 되게
뭐 이 범위를 얘기를 한다라고 일단 뭐 한두 번 중앙아시아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좀 시시한 얘기지만 드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스텝이죠. 이제 만주초원이고 여기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이게 이제 베이징이죠. 그러니까 베이징 북방은 옛날에 초원이라고 보통 중국 사람들이 얘기를 쭉 해왔는데 사실 그 만주리아 초원하고 몽골 초원은 좀 다릅니다. 다른데 어쨌든 되게 여기 이 두 지역과의 이 중원 지역과의 이제 관계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초원이 이제 북에 한 40도에서 50도 사이니까 되게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되게 이렇다. 자, 그런데 본격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쨌든 이제 몽골적이니까 이 몽골사 전체적인 연표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얘기는 몽골 제국 시대 이전까지 여기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몽골사는 다른 지역과 조금 다른 이 좀 특징적인 게 있죠. 뭐 사람이 살기 시작하는 게 70만 년 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의문스럽고요. 되게 뭐 잘 아시겠지만 뭐 과거에 이제 이 사회주의 시절부터 사회주의 국가든 자본주의 국가든 자신들의 역사를 늘리는 경향이 뭐 한국에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무시해 버리고요. 대개 몽골 현재 우리가 몽골이라고 하는 지역 주로 이제 내외몽골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지역의 국가가 세워지는 것은 흉노입니다. 기원전 이제 3세기 말이고 흉노, 선비, 유연, 돌궐 한자로 얘기하면 회골, 거란 대개 이제 이런 순서대로 그 국가가 세워지는데 사실 이제 몽골사하고 몽골 민족사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됩니다. 몽골 민족사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1206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가 세워지는 게. 그럼 이거는 뭐냐? 이 집단은 이제 몽골족은 아니죠. 따라서 이제 이 몽골과 가까운 집단도 있지만 먼 집단도 있다. 예를 들면 돌고라고 해골, 다시 말하면 우리가 튀르크, 뭐 통상적으로 투르크라고 하는 이 집단, 이 국가, 또 해골 혹은 위구르라고 하는 이 집단은 명백하게 튀르크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터키 사람들하고 가장 가까운 중앙아시아 스탄 사람들하고 가까운 이런 집단이다라고 이거는 이제 명백하게 민족 계통이 완전히 다른 집단이고요. 이 흉노에 대해서는 이 세계학계에서 이 튀르크계, 몽골계라는 이 이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지만 통설은 몽골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세계 주요 학계에서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이죠. 주류 집단들은 이 튀르크계라고 하는 게 이 통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선비위원에 대해서는 몽골하고 좀 가깝다는 거는 되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몽골계라고 얘기는 할 수 없고요. 다만 거라는 상당히 그러니까 가깝다. 다만 이 거라는 몽골족은 아니다라고 일단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 몽골 민족사가 시작되는 또 처음으로 이제 몽골족들이 국가를 세우는 것은 1206년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몽골 제국이라고 얘기하는 몽골어는 이흐몽골 올스 그러니까 대몽골국 이때부터 시작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흉노에서부터 이 몽골 제국 시대까지 과연 차가 소비됐고 또 이제 정말 소비됐다면 얼마나 그러니까 일반인들까지 전파가 됐을까를 살펴보는 건데 미리 결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결론은 대단히 부정적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사실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뭐 나라 이름 나오고 이제 어떤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국가 민족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몽골족으로 헷갈리면 안 된다. 분명히 다른 집단이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주요 그러니까 거주지조차도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이거를 좀 먼저 좀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이제 우리 전공자들 사이에서는 이거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뭐 여기 이제 다양한 전공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뭐 이제 뱀의 그 이 다리라고 보시면, 사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몽골 제국 시대 이후에 이제 청지배기를 거쳐서 뭐 이제 이 자치 시기 그리고 몽골 인민공화국 시기, 현재 몽골로스라고 얘기하는 1992년, 대개 이제 몽골의 역사가 이렇게 전개되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흉노입니다. 뭐 흉노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되게 이제 그 이 강성했던 시기고요. 기원전 3세기 말에서 AD 1세기까지 이때 이제 한나라가 있었죠. 이 남쪽에 한나라가 있었고요. 뭐 이런 그 집단이었고, 그다음에 선비입니다. 이제 뭐 하여튼 계통은 좀 복잡한데요. 이 선비 중에 이 타부가치 탁발 선비가 내려와서 이제 그 북중국의 북위라는 나라를 건설했다는 건 이제 뭐 잘 알려진 거고요. 되게 이제 이렇습니다. 다 나오니까 이제 미리 좀 일종의 서베이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유연이고요. 되게 이제 이런 집단이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흉노, 선비, 유연, 돌궐 이렇게 이제 그 다른 집단들이 몽골 초원의 패자가 되고, 그럼 나머지 그 이전에 있었던 집단은 어떻게 됐느냐? 뭐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도 있고 외부로 뭐 나간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다만 이런 많은 집단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흉노라고 하는 시기는 흉노가 패권을 장악한 시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또 선비 시기는 선비가 패권을 장악한 시기, 유연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냥 재미로 했습니다. 그 뮬란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유연과 전쟁에 동원됐던 하부가치 탁발족의 여인입니다. 근데 이게 첫 버전은 잘했다고 그러면 두 번째 버전은 뭐 그냥 외모 외에는 별게 뭐 연기가 별로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보기에는 좋습니다만 하여튼. 그다음에 이제 돌궐입니다. 돌궐. 이거는 명실상부하게 튀르크계입니다. 뭐 대단한 국가였죠. 사실 이게 조금 더 국경이 저쪽 카스피해까지 더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이런 이제 그 이 국가였고요. 그다음 위구르 국가죠. 이것도 이제 튀르크계 유목민 집단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 위구르 제국 회골 혹은 회흐리라고 얘기하는 이런 이제 유목민 집단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상하죠. 뭐 몇 세기에서 몇 세기 사이는 몇 세기 이렇다. 근데 이게 무슨 마치 기계적인 것 같지만 사실 역사적 사실이고 사료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우리가 설명을 그렇게 할 수밖에는 이제 없고요. 위구르는 조금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처음으로 위구르 사람들하고 이제 이구르 사람들이 차를 사갔다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사람들이죠. 되게 8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이제 몽골 초원을 지배를 했고요. 뭐 잘 아는 바와 같이 중국의 당나라 안사에 난 알록산과 사사명이 난이죠. 뭐 전우를 나눌 정도로 이제 중요한 사건이었잖아요. 이때 이제 그 이 당황조에서 위구르한테 이제 이 원군 요청을 하고 그 수도를 탈환하는데 위구르 그 유목민들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수도를 탈환했는데 세상 공짜가 없죠. 약탈하는 걸 허용해 줬습니다. 약탈. 그러니까 뭐 무법 천지를 장한 로양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제 우리가 견마 교육이라고 할 때 비단과 여기 있잖아요. 마 교육이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는 북방과는 위구르와 이 당과의 교육이고요. 뭐 여러 가지 설명 방식이 있지만 당에 그러니까 이 재정이 악화되는데 중요한 기능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이 무리한 견마 교육입니다. 어쨌든 그 정도 당황조 이제 후반기에 그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나라가 이제 위구르고, 심지어는 대개 여러분들 그 이민족한테 그 이 중국의 왕조가 시집 보낼 때는 그 다 가짜 공주를 보냅니다. 그 이 화본 공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공주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 이 힘의 그 균형이 위구르한테 이제 이 어쨌든 그 이 뒤틀렸다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나라였다 위구르가, 회골 제국이.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위구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그 재밌는 거는 대부분 이제 이 흉노선비 위원 돌궐 뭐 이 거란까지 몽골 제국 창건 이전에 있었던 국가들이 멸망한 다음에 뭐 일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로 빠져나갔지만 대다수는 현지에 머물렀는데 이상하게 위구르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위구르 뭐 이제 예를 들면 백성들 뭐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위구르인들 주력 부대가 가장 가까이는 내몽골 쪽으로 이쪽으로 밑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하서 쪽은 하서회랑입니다. 실코드에 나오는 중국의 이제 감숙성이죠. 이쪽으로 그리고 이제 가장 서쪽으로는 이 오늘날 신장 그리고 이제 더 넘어서 중앙아시아까지 되게 세 그룹으로 나뉘어서 위구르 주력이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바와 같이 현재 이 지역을 신장 위구르 자치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이 사건의 그 이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뭐 얼마나 맞는지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위구르족의 이제 그 이른바 서천 서쪽으로 이주도 차의 전파하고 현재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얘기했듯이 그 구체적으로 이 북방으로 그러니까 그 차가 전파됐다라고 할 만한 기록은 한문 기록이 유일한데요. 적어도 흉노, 선비, 유영까지는 이에 관한 기록이 이 공식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그 일본에서 최근에 나온 어떤 책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사업단에서 구입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 순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개연성 있는 걸 무조건 그 교류했다고 하는데 뭐 거기는 뭐 흉노 때부터 이렇게 교류했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중국의 차 문화가 예를 들면 자리 잡는 게 이제 당대가 되는데 본격적으로 그 어쨌든 뭐 그런 좀 그런 책이고요. 공식적으로 이제 차가 전파된 거는 이미 그 서양 영어권에서도 이제 1950년대, 60년대에도 얘기했던 이 위구르 시대 차 전파 기록입니다. 가장 이제 신뢰할 만한 책은 이제 어쨌든 신당서죠. 그 유구전이라는 데 나오는 건데요. 이 유구라는 사람이 여기 본 다경을 집필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우가 그렇게 뭐 차를 좋아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3편의 경전을 썼다는 건데 이게 이제 789년에 있었던 다경입니다. 다경인지. 그래서 이제 이 신당서에 보면 유구를 쭉 소개하면서 그 후에 이제 오히려 차를 숭상하는 풍속이 이게 이제 하나 이제 성풍이 됐다, 유행이 됐다고 했는데 당에서 그랬다는 얘기죠. 때때로 이제 회흘 이게 이제 위구르입니다. 회흘 혹은 회골이라고 하는데 입조를 해서 당나라에 와서 바야흐로 이때 이제 말을 몰고 와서 차를 구매했다라는 기록이 사실상 거의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록에 따라서 나머지 이제 사찬자들이 이제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봉인이라는 사람, 봉연인지 인인지 이 봉씨 이제 그 문견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를 살펴보건대 고인이 뭐 예를 들면 이 차를 마셨다는 거, 다만 이 지금같이 고인도 역시 차를 마셨는데 옛날 사람들,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나라 때 뭐 과장이겠죠. 얼마나 많이 마셨던지 그게 거기 푹 빠져 탐닉했다는 얘기 심도가 지금 같지는 않았다. 지금은 푹 빠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해가 가고 밤이 뭐 다가도 뭐 거의 그냥 이게 하나 이제 성풍 유행이 됐다. 그래서부터 이제 이때부터 바야흐로 중원이죠. 중국 땅으로부터 세외 북방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 여러 이 사방으로 이제 이 차가 흘러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이런 유행이 왕년에 옛날에 회골이 여기는 회골이라고나 회골 뭐 이제 시대에 따라 좀씩 다릅니다. 입조를 했고 대구 이 명마를 이제 몰고 와서 차를 구입해서 돌아갔다. 이거 역시 생각해 보니까 참 기이한 일이다. 이런 자료를 남겼는데 이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분명히 이제
그 위구르가 뭐 이 사람들 입장에서 입조를 했다고 했는데 입조를 했는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도와주고 그냥 그 고압적으로 차를 내놓으라고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좀 뒤져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영우권에 나온 책에도 1960년대부터 위구르로 차가 흘러갔다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일한 기록입니다. 다만 현재 이제 중국의 연구자들 뭐 이런 사람들 몇 개 위구르 관련해서 이제 글을 써놓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뭐 위구르 사람 같습니다. 이게 뭐 한족은 아닌 것 같아요. 이름으로 봐서. 몇 편의 논문이 있는데 꽤 많은 자료를 찾아놨는데 사실 그 이 신당서 기록을 보완하는 그런 역할밖에 되지 않는 기록이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게 일부러 제가 다 적진 않았습니다. 몇 편의 논문이 나온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최근에 이제 이 김현주 교수님이 그 구입한 일본에서 박사 논문 내몽골제의 차전파 그 논문도 사실 그게 뭐 굉장히 좋은 박사 논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이제 그러니까 다마 교역에 대해서 얘기하죠. 사실 이 다마 교역은 이 중국과 티베트나 탕구트 서하죠. 중국 서쪽에 있었습니다. 서남방 민족과의 교류지 이 다마 교역이 북방민과의 교역은 뭐 간헐적으로는 이제 금나라 시대, 예를 들면 송나라 시대 거란이라든지 금과의 교역은 기록에 조금 나오지만 이게 뭐 항구적인 건 아니었다 하는 걸 이제 적어도 현재 나와 있는 논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우리 연구 책임자 이제 교수님으로부터 이 얘기를 듣고 뭐 전혀 놀았던 건 아닙니다. 돌골 비문이 다 뒤져보니까 차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고요. 또 이제 이용성 교수에게 또 그 전공자한테 또 몇 번 확인했는데 자기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다. 차라는 말. 단어 자체가 이제 어휘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제 몽골 초원에 있었던 6세기, 8세기 사이에 있었던 돌골 제국 시기의 이 돌골 사람들, 튀르크인들 사이에서는 어쨌든 차가 운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위구르는 어땠는가? 중요한 것은 중국 자료가 아니라 위구르인들의 자료인데 지금 여기서 보는 이 젠스 빌켄스라는 사람, 뭐 한트 베르트브 후데스, 뭐 알트 위르겐셴 그러니까 고대 위구르어, 알트 위구르시, 고대 위구르하고 도이치, 독일어, 튀르키시, 터키 사전입니다. 이게 이제 이 게팅겐 이 출판 이 우니베르시테트 페르라크 게팅겐인데요. 게팅겐 출판부인데 여기에 보니까 테라는 말, 독일어로 차라는 말이 표제어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나 신뢰성이 있냐고 그러니까 튀르크 언어를 하는 분한테 이제 한 2분 정도한테 몇 번 확인했더니 이 사람이 모아놓은 고대 위구르 관련 어휘는 거의 포함이 됐을 거다. 문헌으로 남아있는 거는. 그렇게 얘기해서 대단히 실망스러운 그러니까 이 결론인데요. 다만 이 한문 기록으로 봐서 뭔가는 있었을 거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사의 난 이후에 견마 교역이 대단히 성행했었고 또 이제 미구르는 유목민 중에서도 유목국가 중에서도 문명화를 이룬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몽골 제국 이전에 문명화라는 건 문자를 사용했고 이제 예를 들면 이 고등 종교 만이교라는 고등 종교를 받아들였고 또 이제 유목민과 생소한 정착 도읍을 건설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그 이전 유목민과는 다르다. 따라서 중국에서 유행했던 차를 받아들였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일반인들 사이에서 유행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어휘로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현재까지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구르를 이제 돌골 위구르 다음에 이제 국가를 건설했던 나라가 이제 거란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나라입니다. 거란, 서하, 이제 토번, 티베트, 송나라가 있고 이어진 고려가 있는 동아시아 다원적 질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은 뭐 나중에 이제
이 거란이 금을 대체하긴 하죠. 금이 거란을 대체하는데 이 시기 대개 보면 이제 거란이 뭐 8세기에서 9세 뭐 10세기입니까? 12세기 뭐 송나라 이제 이 금나라 이 교체되는 시기죠. 이 시기에 그러면 북방으로 차가 흘러 들어갔겠는가?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요나라 이 거란족이 세운 이 요라는 거는 처음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이 북경 연운 16주라는 이 지역을 공식적으로 지배한 이제 유목 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아까 북이 40도 50도 북방에 있었던 여러 유목 국가하고 이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는 근본적으로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을 세운 여기도 이제 그 오늘 베이징 그 연운 16주라는 이 지역을 차지했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유목지대 중에서도 금은 몽골 지역과 또 다른 이 만주 지역과 이제 오늘날 이 베이징 이 부근까지 지배했던 이런 이 국가들이죠. 그래서 뭐 이 금나라나 이 요나라는 근본적으로 좀 달랐다는 것을 제가 미리 좀 전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북방의 그러니까 이 순서로 보면 이제 거란인데 거란의 이제 그 초창기에 그러니까 주요 이 집단의 그 거주지 국가를 세운 거는 오늘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그 북몽골 외몽골이 아니고 남몽골 내몽골 지역입니다. 내몽골 초원에서 발원을 해서 이 몽골까지 이제 관여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통치 중심지도 다르고요. 통치를 했던 영역도 다르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이 거란의 이 오나라의 출현이라는 것은 유목민족사에서 대단히 중대한 사건이었다. 정착지대를 공식적으로 지배하고 그 지역이 이제 연운 16주라는 오늘날 연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징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까지 처음으로 지배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결국 이제 이 농경지대를 지배했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살든 혹은 인근에 살든 농경 정착지대 사람들과 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습을 이제 공유했을 가능성을 얘기를 해줍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거란 사람들이 이 차를 그러니까 음차 거란에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유행했다는 거는 뭐 여러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미술사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한두 편만 여기에 이제 올렸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죠. 이분이 이제 뭐 호반이라는 사람 이분이 이 미술사 자료를 잘 그동안에 이제 여러 학자들이 모아놓은 미술사 자료를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요즘 우리로 얘기하면 차포트라든지 차탕기라든지 이런 또 이제 이 차를 마시는 여러 가지 장면을 포착한 이 주로 벽화들이죠. 이게 이제 허베이 쉔화 선화라는 데는 이 베이징 그러니까 북쪽이죠. 장자구라는데 가까운 장자구 구에 속하는 하팔리 굉장히 묘가 많습니다. 1호묘, 6호묘, 5호묘 많은데요. 6호묘의 이제 이 벽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뺄 수 없는 이건 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고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하팔리 이 장문조라는 사람의 이제 묘인데요. 뭐 이걸 100% 차탄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재 중국학자들은 이거를 차를 음용했던 이 중요 자료로 보는 거는 뭐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만약에 이제 미술사 하시는 분들 내가 만약에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논문을 쓴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 또 연구라든지 이거를 조금 더 검증은 좀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굉장히 풍부하게 남아있는 게 그런 사람들의 미술사 자료죠. 저도 팬데믹 직전에 2019년이죠. 2019년에 이제 적봉 이 어디죠? 선양에서 이 적봉 이쪽에 이제 이 쭉 한번 둘러봤는데요.
이때 그런 그 박물관들마다 굉장히 벽화들이 아주 잘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 벽화만 갖고도 논문이 가능할 정도 많은 벽화를 남겨놨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이거 우한치, 우한기는 오늘날 내몽골 자치구의 츠펑, 적봉이라는 데에 있는 이 하만자 5호 묘입니다. 뭐 이것도 이제 어쨌든 이게 차탄기고요. 이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이거를 차 용기라고 100%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거는 차탄기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문헌 기록은 일부러 생략을 했습니다. 미술사 자료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거란 쪽에 이제 차가 많이 전파됐다는 거는 이 기록이 아니라도 어쨌든 거란의 위치, 통치 구조, 심지어는 거란의 이원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농경지대하고 유목지대를 통치를 달리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서 차가 전파됐으라는 것은 이거는 거의 믿어 의심치 않고요. 거란이 멸망하고 나서 이쪽으로 이제 이 이주한 집단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이 발라사군, 이 중국 신장이죠. 이 지역에 이제 중심으로 해서 국가를 세웠는데 이게 이제 이 카라키타이라는 나라고요. 이 카라키타입니다. 번역은 하르키타이, 그러니까 검은 거란입니다만은 이 한문 기록에 서요라고 나옵니다. 서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이주한 집단인데요. 이 차하고 관련해서 거란 시절에 이제 전체적으로 좀 종합을 한다면 거란 사람들 사이에서 이 차가 전파됐다는 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미 어디죠? 이게 빠져버렸네. 그게 안 들어. 있구나. 귀족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차를 널리 이용했다고 하는 게 이제 이거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요대 사이사 연구 시마다 마사오라는 분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글은 하여튼 책이 수십 편 됩니다. 나중에 눈이 안 보였다 그래요. 근데 꼭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권위 있는 책입니다. 책인데 귀족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차를 널리 이용했다. 모자랄 정도로 이용했다. 그러한 인들 사이에서는 차가 유행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 같고요. 또 이제 조금 오래됐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야노 니니치죠.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래된 책입니다만은 근대 진화 정치 및 문화라는 책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일본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이제 이 차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서요가 중앙아시아 차전파의 1조입니다. 1조가 아니라 잘못됐네요. 1조였다는 견해를 피력했는데 대부분 학자들이 여기에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 지으면은 제가 이제 한문 자료는 거란에 관한 이 논문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문 자료를 잘 찾아놨고요. 그 한문 자료를 보나 또 후대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보나 꽤 많이, 다만 유목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 거란 시대에 차를 마셨는지 여기에 관한 기록은 없다. 어쨌든 조금 한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이 그런 문자를 모르지만 그런 문자 관련 기록에 차가 나온다면 이거는 획기적인 아마 그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대인데요. 사실 이 오래전에 일본 학자들은 하여튼 이상한 견해인데요. 이 금나라 시대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 시대하고 또 이제 이 후금, 그러니까 여진족의 일종인 후대 만주족이 됩니다만은 만주 지배 시대, 청나라 시대 북방민들은 이상하게 차를 안 마셨다는, 제가 볼 때는 이상한 견해를 제시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금나라 시대 관련해서 우선 이제 그러니까 이 거란 시대보다는 요나라 시대보다는 차 관련 기록 자체가 적다는 게 사실이고요. 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금나라 시대 벽화가 이 요나라 시대 벽화보다 남아있는 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소수지만 양적으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 관련 이 벽화가 많이 없다. 아마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과거 일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0년대 초기에 그 이 요시다라는 오사카 대학 그 명예교수죠. 이 양반이 써놓은 글을 보니까 그 뭐 아까 이제 그 이 야노 니니치라든지 시마다 마사오 이 사람들 예를 쭉 들면서 여진족은 차를 마시지 않았다. 또 만주족도 마시지 않았다는 걸로 이제 자기 견해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걸 봤는데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그 이 산서성이죠. 분양 금묘 서벽의 벽화입니다. 근데 이건 뭐 보나마나 뭐 술병이 이렇게 생겼나? 어쨌든 현재 중국 학자들은 이 그러니까 정조하고 있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이거를 이 차포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정말 맞는지 조금 더 이제 미술학자들이 엄밀하게 뭐 이분이죠. 이분 이제 거란도 뭐 그 이 거란에 관해서도 이제 얘기를 쓴 것 같고요. 몇 분의 학자들이 금나라 시대 이 차의 전파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이때 더불어서 이제 이 송과 거란, 송과 이어진 사이에 이제 이 금나라 사이에 그 이 차 관련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학자는 제가 여기 뭐 논문 안 써놨습니다만 제가 이 김현주 교수님한테는 뭐 더 찾으셨겠지만 제가 찾아서 다 보내드렸는데요. 그 송나라 시대 그러니까 금과 관련해 금 거란과 이 차무역과 관련해서 국가가 관리했던 곽장무역 또 공무역 사무역별로 나눠서 쓴 논문도 뭐 제가 뭐 상세하게는 안 봤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자료들은 많이 찾아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몽골입니다. 뭐 이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몽골은 그 이 아까 얘기했던 흉노, 선비, 유연, 돌궐, 위구르까지 얘기하는 그러니까 순수한 그러니까 유목지대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요나라나 금나라는 순수한 유목지대가 아니라 그 한쪽 금나라는 흔히 말하는 만주 지역이고 또 중원의 일부를 지배했고 북부 또 요나라도 이제 북쪽에 이 중원의 일부를 지배했다. 이런 나라들 사이에서는 차가 분명히 전파됐다는 여러 가지 문헌 기록, 미수화 자료가 등장한다. 일단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금하고 거라는 문헌 기록이나 이 미수화 자료가 차이가 있는 건 무슨 이유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거기까지는 뭐 미처 살펴볼 겨를이 없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 학자들이 이제 뭐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이 여진족 또 그 후진을 세운 여진족의 일파인 후대 이제 만주족입니다. 이 만주인들이 차를 마시지 않았다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견해를 제시하지 않았는가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근데 몽골은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듯이 1998년이군요. 보니까 17, 18세기 몽골 법전에 등장한 도물이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물입니다. 작물의 분석입니다. 그때 이제 되게 세 가지 법전이었는데요. 16세기에 만들어진 이 백화법전이라는 법전입니다. 이 법전이죠. 이 백화라는 게 자작나무죠. 자작나무 껍질에 쓰여진 이 법전인데 굉장히 후대 1980년대인가 90년대, 80년대일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새로 발견된 16세기 법전이고요. 이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몽골 오이라트 법전입니다. 그 17세기에 만들어진 거, 17세기 초기입니다. 1625년경입니다. 할가 법전, 그러니까 오늘날 외몽골 지역에 성명되는 법전이었는데요. 이거는 18세기입니다. 18세기에 만들어지고. 이 세 법전의 그 도물, 작물을 쭉 봤더니 저도 참 그 희한한 사람이죠. 하필 법전을 봐도 작물을 분석해 봤는가. 물건이 어떻게 유통이 됐는가를 좀 보려고 이런 생각을.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 제가 논문을 다시 읽어봤는데요. 논문 잘 썼습니다. 제가 뭐 자신할 수 있고 뭐 조금 잘못된 오자 탈자 이거 빼놓고는 잘 쓴 논문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보니까
한 가지 이제 희한한 걸 발견했는데, 이 할가법전하고 이 백화법전하고 오이라트법전에서는 차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그 현대몽고로로 이 차라는 말은 차이 이렇게 전사를 하고요. 고전 몽골어로는 차이 이렇게 전사를 합니다. 시자에다가 이렇게 전사를 하는데, 당연히 이제 당시에는 몽골비 고전 몽골어로 나오니까 이거로 돼 있겠죠. 이 말 자체가 이 할하법전에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없었다는 얘기죠. 문제는 몽골 제국사,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 원대사죠.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뭐 여기 이제 원대사 연구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참 호랑이 앞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몽골 제국과 원이 뭐냐? 원은 몽골 제국의 한 부분이자 몽골 제국의 큰 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네 개로 이제 통치됐다, 분열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러시아 쪽 킵차 강국, 이란 쪽에 이제 이란국, 중앙아시아 차가타이 항국, 또 원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뭐 그 이 몽골 제국 중에 중에 하나가 이제 원나라라고 하지만, 뭐 일부 학자들은 예를 들면 그 몽골 제국의 공식적인 명칭은 그 일케몽고로스, 현대몽골은 이흐몽고로스, 대몽골국입니다. 대몽골국을 한자로 번역이 아닙니다. 해놓은 게 이제 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몽골 제국이나 원이나 뭐 같다. 그래서 몽원사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원대사입니다. 3대 역사서가 있는데 원사죠. 가장 중요한. 또 집사. 이거는 페르시아어로 되어 있는데요. 역사의 모음이라는 뜻인데, 전체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말로 번역이 돼 있습니다. 뭐 부족지, 칭기스칸기 뭐 등등 해서 번역이 돼 있고요. 몇 권으로. 몽골 비사, 이제 이건 몽골어로 남아 있는 기록이고, 이것도 이제 오래전에 그 외국어 대학 출신의 뛰어난 세계적인 몽골학자인 유원수 교수가 이 몽골 비사를 번역을 했습니다. 참으로 그 뛰어난 학자입니다. 말 그대로 몽골의 비밀스러운 역사하고요. 물론 그 당시 몽골인들의 식생활을 상세히 전하는 자료, 예컨대 그 이 서양 선교사들, 그 이 수도사들 기록이 있습니다. 몽골 제국의 여행기라는 책으로 번역이 돼 나왔죠. 서울대학교 김호동 교수, 명예 교수님이 이제 번역한 책이 있는데요. 그 두 분의, 그러니까 13세기에 그 뛰어난 몽골 제국을 방문하고 관찰했던 이 여행기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한 분 기록에 이 식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소상한 기록을 남겼는데, 이 차라는 말은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어쨌든 제가 확인한, 뭐 이제 뭐 100% 확인할 수 없고요. 제가 그 무렵에 또 전공자도 아니고, 오히려 이제 윤우숙 교수님이 이제 그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 차라는 말은 등장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98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차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17세기에 편찬된, 혹은 이 알탄톱치, 그러니까 황금사람, 말 그대로 황금, 이제 뭐 그대로 이제 직역한 건데요. 이 책 몇 개 판본이 있습니다. 하나는 16세기 말에 출판된 거고, 뭐 되게 이제 지금 제가 인용한 건 17세기 이제 초입니다만은, 어쨌든 16세기 말에 출판된 판본이든 17세기 초기에 나타난 판본이든, 이 황금사의 이제 그 이 차라는 말이, 차이라는 말 아까 얘기했던 처음 등장하는데요. 이 다얀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제2 연도가 조금 좀 불명확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 부인 이제 만투카이 카툰이라는, 그러니까 몽골사에서 가장 그 뛰어난 존경받는 그 이 여인, 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뭐 하여튼 이제 그런 분입니다만은, 이 부인이 이제 사실 뭐 자기 거의 아들뻘 되는 사람하고 이제 몽골의 칭기스칸의 직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하기 전에 그 칭기스칸의 동생의 후손이었던 이 우네발라드 옹, 그러니까 왕이라는 사람이 이 청혼을 하죠. 이 만투카에.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그 이 홀로 됐는데, 이제 그 이 청혼을 하는데, 이 청혼에 대해서 이제 만투카의 카툰이
주변 사람들에게 묻죠. 묻는데 어떤 사람은 하지 말아라고 하게 얘기하고, 이 사람 사타이 도골록이라는 사람이 당연히 이 사람한테 뭐 예를 들면 재혼해야 된다, 시집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 만투카의 이 카툰이라는 말이 이제 뭐 황후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틀렸다고 뜨거운 차, 그러니까 한롱차이죠, 현대번고로는 머리에 붓습니다. 이게 이제 뭐 뇌학자들이 인용하는 첫 번째인데, 이 기록은 16세기 말 혹은 17세기 초기지만 이 상황은 15세기, 그러니까 중반대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차라는 말이 몽골의 어휘에 들어간 거는 가장 빨리 잡아도 현재까지는 15세기 한 중기로 잡을 수 있다 하는 게 뭐 일찍이 대만에서 활동했던 몽골족 학자인 작치드 세첸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뭐 저도 역시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그렇다면 황금사 이후에 이 몽골과 한문 자료를 이제 종합해 보면, 주로 이제 이 몽골 자료는 이 몽환 대역, 그러니까 어휘집하고 이런 법전류 관련 자료, 또 한문 자료를 종합해 보면 몽골 지역으로 본격적인 차의 전파는 대개 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불교 전파 이후다. 몽골의 16세기 말기에 불교가 두 번째로 전파가 됩니다. 뭐 굉장히 늦죠. 첫 번째 전파는 13세기고요. 티베트 불교입니다. 라마교. 본격적인 이제 몽골 초원으로 전파는 16세기 말인데, 16세기 말기 이후에 이 차가 전파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저는 뭐 이 말을 부정은 않습니다만은 이 차가 전파됐다는 것은 16세기 말기에 극히 일부에 한정이 됐을 거고, 오히려 이제 이 불교가 전파된 16세기나 17세기 법전에 차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은 흔히 말하는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 차가 보편화되지 않았다. 활화법전에 이 도물, 그러니까 작물로 차가 등장한다는 얘기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차가 전파됐고, 이거는 17, 18세기의 몽중관계의 관계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몽골과 중국의 그 무역 관계를 보면 전통적인 무역 관계, 국가가 주도하는 무역 관계가 깨지는 게 명말입니다. 중국으로 얘기하면 이때 사회무역이, 그러니까 밀무역이 성행하고요. 또 이제 청나라 지배 시기 이후에, 그러니까 17세기 말기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청나라가 몽골을 직접 지배하면서 이 청나라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상인들, 한인 상인들이 몽골 지역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상인들이 들어가면서부터 뭐 차가 이 몽중관계, 경제관계가 변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차뿐만 아니고 이 곡물이라든지 또 먹거리하고 관련된 많은 용어들이 현재 몽골어에 몽골어에, 그러니까 이 어휘에 들어간 거는 중국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만토라든지 뭐 바이차라든지 이런 이 중국어 어휘가 몽골의 음식 문화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 시기인데, 차도 아마 이 시기에 들어갔을까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제 현재까지 제 생각이고요. 이렇다면 이제 이 김은지 교수님이 저에게 이제 임무를 주었던 그거는 이제 해결할 수 없고, 현재까지는 어쨌든 대개 차의 전파는 이렇다는 게 제 참 이 재미없는 뭐 결론입니다. 뭐 제 발표를 이걸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지금 온라인으로 계신 선생님 먼저 한번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정광훈 선생님, 윤은숙 선생님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해주시겠어요?
윤은수 선생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옆으로 넘기면 혹시 안 계신가요? 계십니다. 계십니까? 네. 옆으로 혹시 넘겨주시면은 그 화면에서 네, 예? 아, 네. 아마 말씀하시면 네, 말씀하시죠. 네. 그 질문이 아니라 그냥 의문점이 지금 하나 말씀하시는 거 안 들려요. 있어서 아, 안 들려. 저도요. 선생님, 안 들려요. 안 들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들리시나요? 선생님, 안 들려요. 저는 잘 들리는데. 들리는데요. 잠깐만요. 아마 저 현장에 스피커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들려. 잠깐만요. 공유를 중지해버리죠. 잠깐만요. 음속은 아닌데. 안 돼. 여기 스피커가 꺼졌나? 다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 윤은숙입니다. 예. 네네.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긴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막 어떻게 찾아볼까 하다가 설배한 선생님의 박사학위 논문을 좀 봤어요. 예. 쿠릴타이에 올라오는 음식들의 차림표를 굉장히 상세하게 분석해 놨잖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를 제가 검색을 했더니 차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충분히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 여기에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은 송대의 티베트하고 사이에서 차마 무역이 그거는 성행한 것이 기록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사실일 것 같은데 예. 원과 또 티베트의 관계, 몽골과 티베트의 관계가 되게 밀착된 관계였는데 예. 그 사이에서 왜 티베트인들이 즐겼던 차 문화가 몽골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어요. 왜 예. 그러냐면 만주 지역에 차 문화가 없었다라고, 그러니까 이전식의 차 문화가 없었던 이유는 그 지역이 굉장히 습지가 많기 때문에 예. 차가 필요 없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몽골이나 티벳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조지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를 마시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예. 티베트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차 문화가 왜 몽골 제국 시대에는 유입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그게 저의 의문점입니다. 아, 그래요. 이제 선생님 충분히 그런 의문을 가질 만하고요. 제가 생각은 물론 했죠. 제가 생각을 했는데 현재까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일본에서 나온 박사 논문 몽골적으로 차 전파 문제입니다. 내몽골죠. 구체적으로. 그게 이제 앞부분이 이제 역사적으로 차가 어떻게 전파됐는가를 쓰면서 그 사람이 특별한 근거는 없지만 차마 교역은 선한방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다른 분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선생님 같은 이제 의문이 윤은수 교수님 같은 의문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습지가 많아서 차가 필요 없다는 것도 이제 이유가 되지만 오히려 이제 불교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차가 전파되는 데는 불교가 일정한 초기에도 역할을 하거든요. 중국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가 이제 티베트로 불교가 전파된 이후에 티베트에는 불교가 일찍 그러니까 자리 잡게 되면서 오히려 티베트 쪽의 요구였다는 얘기죠. 티베트 쪽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무도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는데요. 티베트 쪽의 요구에 의해서 차마 교역이 이루어졌지만 북방민들과의 차는 북방민들이 필요가 없어서 오히려 필요가 없어서 차하고 말하고 바꾸는 이 교역이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게 이제 생각했던 거고요. 저도 굉장히 이상했죠. 차마 교육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왜 서남방이고 북방 지역으로는 없었을까? 다만 의례적으로 그러니까 송나라 쪽에서도
그 북방과의 교류를 위해서 차하고 마하고 교역은 했을 겁니다. 했을 텐데 주요 그 물품으로는 자리 잡지는 않은 것 같다. 이거는 이제 의문을 갖고요. 한번 그 저는 이제 잠깐 그 왜 그랬을까라고만 이제 이게 결론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그 왜 그랬는가를 한번 밝혀보는 거는 그 논문의 주제도 될 것 같습니다. 그 한번 본격적으로. 왜냐하면 현재까지 자료를 보면 송나라에서 그 이 이제 곽장무역이라고 하죠. 곽장무역, 이 공무역, 사무역에서 다뤄놓은 논문도 있으니까 거기에는 이제 자료들이 꽤 많이 찾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역을 보면 그냥 뭐 차하고 교역하지 않고 뭐 다른 말하고 교역하지 않고 차를 그냥 다른 물건하고 교역을 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아까 제가 이제 그 몽골 쪽을 잠깐 빼버렸는데 그 음손종요의 이제 그 99가지 그 음식 가운데서 뒷부분의 마지막 부분이 차가 집중적으로 열 몇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다 차 생산지가 중국입니다. 중국이고 사실 음손종요를 갖고 특별한 거를 빼놓고 그 이거를 이제 그 이 초원 쪽에 있는 몽골인들이 이거를 차를 음용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죠. 음손종요는 음손종요다. 이거는 중국에 있는 몽골 사람들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그 원나라 시대는 제가 일부러 다 제외해 버렸습니다. 그거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중국에서 일이니까. 다만 만약에 이제 몽골 제국 이전에 그 몽골 제국 시기까지 차의 전파를 따진다면 이제 원나라 관련 그 이 문헌이라든지 논문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예, 선생님 그 의견을 그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제 생각을 해보고요. 만약에 논문을 제가 뭐 이거 쓴다고 장담 못합니다. 쓴다면 그 문제를 한번 그 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광훈입니다.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려요. 예, 저도 이제 음선종요 그거가 조금 궁금해가지고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음선종요에 이제 차가 꽤 많이 언급돼 있네요. 보니까 뭐 청차도 있고 뭐 예, 예, 예. 제차도 있고 뭐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국의 어떤 지역에서 나는 차들을 이렇게 열거해 놓은 것 같긴 한데요. 예, 예.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중국 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몽골의 어떤 그 깊은 곳까지 이렇게 뭐 전파되거나 이런 걸로 보기는 힘들다고 일단 좀 논외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예, 예. 것 같은데 이제 이제 그게 이제 그래도 되는지 이제 일단 하나가 조금 궁금하고요. 예, 그다음에 예. 또 하나는 이제 거기 그 말씀하신 음선종요 차 중에 보면 이제 볶음차가 있거든요. 예, 초차. 예, 예. 초차라는 게 있는데 볶음차인데요. 예, 예. 그 이제 번역본을 보시니까 이제 가마솥을 붉게 달구고 마사가유 그러니까 이게 소나 말의 이제 예, 예, 예. 그 기름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우유 그다음에 예. 어린 찻잎을 함께 넣고 볶는다. 예, 예, 예. 볶아서 만든다. 근데 이게 그 제가 예전에 얼핏 본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몽골의 예, 예. 전통적인 그런 차를 마시는 방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적극적으로 이제 몽골 사람들이 이제 초원에 있는 몽골 사람들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이제 오늘날 그 중국 이제 내지죠. 흔히 말하는 중국 사람 표현에 따르면 중국 본토에서 이제 통치를 했던 이 통치 집단은 당연히 차를 마셨겠죠. 예. 마실 때 그 전통적인 자신들의 방식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용할 수는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저도 봤습니다. 그게 차에다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젖이죠. 그냥 예. 몽골 사람들은 그냥 수라고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뭐 소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젖을 거기에 이제 곁들였다면
이거는 전통적인 방식 중에 하나고요. 사실 이제 오늘날 얘기하는 그 몽골의 수태차, 젖차죠, 일종의. 그 여러 가지 젖에다가 이제 이 중국의 전통적인 벽돌차를 넣어서 끓이는 이 차도 거란 시대나 그 이전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오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이거하고 방금 이제 선생님 문제 제기하신 거하고 초원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먹던 방식 그러니까 젖을 끓여서 먹던 방식에다가 거기에 찻잎을 끼얹은 거니까 이거는 이게 이제 몽골 초원에서 반드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해서 그냥 가볍게 넘겨서 될 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한번 뭐라고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한 번은 좀 그 짚어보고 음손 종요 관련해서 이 차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룬 논문이 있는가도 좀 찾아보고 만약에 이제 논문을 쓴다면 이 부분은 좀 그 별도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꼭 다뤄야 되는가 하는 게 이제 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럴 수 있었던 거는 몽골 사람 자신이 이제 그 논문을 쓰면서 그런 뉘앙스를 좀 풍겼습니다. 내몽골 사람이 이제 내몽골 지역의 차전파 얘기를 하면서 아예 그냥 그 음손종에 나오는 그 열 몇 개 차 이름을 그냥 그 리스트로 만들어 놨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생산된 차다, 방식은 이렇다, 이런 거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뭐 아무런 그 주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나라 시대의 그 음차 습관이다. 말 그대로 원입니다. 몽골 초원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에 조금 현혹됐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선생님 말씀 같이 오늘날 그 젖차, 수태차가 이제 그렇다면 한번 역추적해보는 방식도 뭐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역시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중국에서 흔히 마시는 지금 음용 문화로서의 그런 차 마시는 것과 그다음에 그 몽골에서 차를 마시는 어떤 그 젖을 이렇게 어린 찻잎이랑 같이 섞어서 이제 볶아서 먹는 그런 차 음용 방법이랑 조금 이제 좀 구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만약에 이제 그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이제 그게 이제 그 황실이죠, 황실. 그 일종의 이제 그 음식 관련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그런 그 책인데 그게 이제 공간이 안 되고 명대 공간이 됐잖아요. 이게 음선정효가. 왜냐하면 그게 이제 황실에서 쓰다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그 차에다가 그 오늘날 그 수태차 같이 그 이 젖에다가 여러 가지 젖에다가 말 그대로 밀크에다가 이제 찻잎을 끼얹어서 뭐 예를 들면 끓이든 볶든 이거는 몽골 사람들에 맞춘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거는 뭐 분명하죠. 근데 다만 이거를 갖고 몽골 지역에 예를 들면 그 차가 전파됐다고 하기는 쉽지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중국에 내려와서 이거를 배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 방식은 마치 그런 사람들이 농경지대를 지배하면서 또 농경지대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차를 받아들이는 논리하고 좀 유사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있는 게 어떤 예. 거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분야에서 보면 그 원의 대도나 상도나 뭐 만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자들이 끊임없이 몽골리아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몽골 초원에서도 이 그 원에서 사용하는 물자들을 이제 귀족이 사용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 왜 굳이 차는 몽골리아에서 사용되지 않았을까? 거기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귀족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귀족들은 당연히 원의 대도에서 먹는 음식이 그게 요즘 유행한대더라라고 하면서 분명히 가져다 먹었고 그것이
일종의 전파의 과정을 거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상식의 선에서 그렇게 자꾸만 예, 이해가 예, 되거든요. 예, 예, 예. 예. 그 선생님 말씀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통치를 뭐 예를 들면 그 대도 베이징에서만 했던 건 아니고 내몽골 초원에서 통치 뭐 중요한 중심지였는데 당연히 주변으로도 전파가 되고 심지어는 몽골 초원으로도 전파가 됐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 적어도 의희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주로 이제 우리가 뭐가 유행했다는 거는 민간 전파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말이 남으려면은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저도 이제 예를 들면 대도하고 상도에서 귀족들이 이제 고관대작들이 마셨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니까 이 몽골 초원으로도 들어갔을 텐데 다만 고위 관료들이라든지 여기에 한정이 돼 있다. 사실 어, 엄밀하게 얘기해서 현대사회에 와서 우리 같은 사람도 그냥 미국 물건 쓰고 일본 물건 쓰지. 이걸 현대사회가 세계화가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금 이제 얘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어렸을 때 미국 냉장고 쓰는 사람은 정말 부잣집만 썼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과정을 굉장히 그 큰 부자가 있었는데 제 친척 한 분이 그 미군 부대 아주 높은 자리에 있어갖고 굉장히 부자가 늘 그 냉장고를 부탁했다는 얘기가 제가 하여튼 어려서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미제 물건 쓴 사람들은 그냥 특권층 중에 특권이었죠. 한 가지 예만 좀 들어주겠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그 이제 지금은 이제 약사분인데요. 뭐 아주 할머니입니다. 우리 집 사람하고 참 뵌 적이 다하네. 그 친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결혼했던 얘기를 하는데 그 60년대인지 50년대 말인지 우리나라 텔레비전이 없을 때 텔레비전을 이제 혼수품으로 가져갔는데요. 그때 텔레비전을 뭘 봤냐면 AFKN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잘 모르면서 당시에 그 부자들은 텔레비전을 한국에 텔레비전 방송이 없을 때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여의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부산 해운대로 그 이제 그 신혼여행을 간 분인데, 자 이게 이제 뭐 사실 그 말도 안 되는 비교 같지만 실제로 그랬을 수가 있다. 그 유행이라는 거는. 근데 그때 이제 텔레비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의 없었을 텐데 만약에 민간에 보급이 됐다면 당연히 텔레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썼을 거고요. 부자들 몇 사람 사이에서 쓰는 텔레비전을 굳이 그 말을 일반인들이 사용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말이 되는지. 예, 선생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되어지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닌데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게 남기는 자들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예, 예, 역사에 뭔가를 남기는 사람들은 지금 특수계층들이 남겼을 가능성이 있고 일반 대중들까지 전파되어지는 가능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남아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저는 잘 모르지만 몽골리아에 있는 귀족들이 이 차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도 뭐 굳이 여기다가 뭐 민간 전파나 뭐 최하층민까지 전달된 내용이만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귀족들에게 차 문화가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차라고 하는 게 원래 귀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의 전파를 딱 단절하고 나는 민간 부분만 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역사가 원래 특수계층을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1950년대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연구할 수밖에 없는 게 역사의 테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 부분에 전파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어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뭐 선생님 그 의견에 저도 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건 하나 사례고 예를 들면 그 단정할 수는 없죠. 단정할 수는 없고 다만 기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추론은 가능하지만 저는 뭐 충분히 전파 그러니까 15세기라는 기록이 맞다면 15세기에 딱 그때 전파된 기록이 예를 들면 15세기에 딱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그 전에 이제 이 전파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가능성을 남겨두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원섬 종요라든지 이 원대 기록으로 봐서는
차라는 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다 하는 정도로 뭐 지금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선생님 말이 뭐 100번 맞는 얘기고요. 다만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식량을 갖고 이 중국 왕조에서 유목민을 조정했다든지 차를 갖고 조정했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 이 기록으로 볼 때는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차 안 마시고도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 저는 이제 예, 예전에 어디서 그러니까 그냥 거달기로 본 것 같기도 하고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그 몽골 이제 군사라든지 예, 예, 그 많이 원정을 이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우유나 젖새 이제 볶은차 혹은 같이 이렇게 끓인 차 이런 그 찻잎이랑 네, 끓인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백질이랑 비타민을 함께 이렇게 섭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음식이었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단순한 이제 몽골 상층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이렇게 뭐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그 음용 혹은 그냥 차를 취식을 한 게 꽤 보편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은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차라는 이름이 만약에 없다면 혹시 몽골어에서 뭐 다른 이름으로 불리거나 그런 게 있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몽골어로 차이라는 말은 어쨌든 현재까지는 비교적 후대 어휘 같습니다. 어휘 같고, 한 가지 참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몽골비사라는 책 대개 뭐 13세기 뭐 초기, 뭐 한 40년대 뭐 전후로 이제 이 책이 이루어졌을 걸로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요. 이 책에는 예를 들면 몽골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장을 빻은 예를 들면 요즘 말 같으면 이제 가루 죽이죠. 이거를 마셨다. 뭐 이런 기록들은 좀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오늘날 몽골 사람들의 풍습으로 비유한다면 차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몽골 사람들이 예를 들면 차인디아오야. 그러면 차 마시러 가자 하는 게 되게 이제 식사 간단하게 하자. 차인디압슨. 그러면 이제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후대 산물이 아닐까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사실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농경지대하고 유목지대 관련해서 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죠. 뭐 그게 이제 자꾸 이제 맞추는 건데 어쨌든 한 공동체는 주변 지역과 사실 전혀 관계없이 굴러갈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생각과는 달리 사람 몸의 구조도 그렇게 돼 있다 그래요. 어쨌든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양학자들 말에 따르면 외지에 그러니까 고립되어 있는 집단은 비타민을 안 마시면 뭐 금방 다 죽어버릴 것 같지만 원래부터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예를 들면 젖을 먹고 다른 걸 먹고도 거기에서 이제 비타민이 생성되는 이렇게 가진 게 이제 이 동물이나 사람의 신체 구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복잡한 문제인데 교황에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언젠가는 한번 발표를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지금 생각이고요.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식사가 예약이 되어 있어서 이후에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시거나 아니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식사 자리에서 더 해보시는. 아니 근데 식사는 저분들도 우리 정광훈 교수님하고 임은숙 교수님이 식사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저 의견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을 딱 재고 제가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순간 마셨다고 하니까. 근데 차는 우리 남북 문명 교류, 뭐 동서도 그렇겠지만은 굉장히 큰
테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이평재 선생님 자세하게 하시는 이유는 정말 북방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게 됐을까? 그거를 알 수 없으니 문헌으로 일단 찾자. 그거는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 선생님 좀 몽골 쪽에서 좀 찾아주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거는 중국에서 나온 모든 논문들을 다 이제 봤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문헌에서 이렇다라는 그런 제시가 없고 네. 상당히 중국인 입장에서 썼는지 아니면 전래되어 온 이야기들을 갖다 끌었는지 이제 여기서 가장 그 좀 획기적인 거를 보면은 어디 갔더라 회족의 상인이 징기스칸에게 차를 선물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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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도 나와서 그 이 문헌이 어디 있나 주석에 보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예, 예. 그러면은 이렇게 전파된 거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민간의 뭐 이런 이야기 전파로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 필기류나 혹은 뭐 역사서에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걸 이렇게 유추해야 되는 건지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그 원대 때 문학 작품들에 이제 나타나거든요. 저 정광훈 선생도 당대 작품을 가지고 이제 차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상당히 뭐 그쪽으로도 보니까 중국에서 꽤 연구가 돼 있고 예, 예.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 설파하는 건 참 많은데 예. 좀 우리가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좀 객관적인 접근법 좀 힘들지만은 이렇게 차근차근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다른 어떤 그 남북 간의 교류 물품을 연구할 때도 이런 연구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쓸데없어도 지금 계속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차라는 게 명칭이 그때 그렇게 확실하게 사용되지 않았다면은 뭔가 그 우유에 섞어서 마셨다는 게 그게 우리가 지금 결명자차 뭐 또 뭐 보리차 하듯이 엉뚱한 뭘 넣어서 뭐가 찌꺼기가 남으니까 그걸 그냥 일반적인 중국 차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 예. 예 그리고 어쨌든 문헌에 조금이라도 남는 걸 우리가 찾는다면은 확실히 이게 일종의 기호품으로서 들어갔다면은 나갔다면은 예. 좀 귀족층이나 이 지배층에서 먼저 좀 그런 거를 이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계속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 보니까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몽골 이런 관계 그 자료를 선생님 처음에 찾아서 예, 예. 주셨고 저도 이제 보강해서 좀 찾아서 쭉 예, 봤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 그냥 정확하게 딱 어떤 루트를 예, 예. 건너갔다. 뭐 이런 그래. 식으로 서술이 돼 있어서 상당히 좀 뭐 희망적이기도 하고 실망스럽고 거의 다 대부분 이런 서술인 것 같아서 좀 더 연구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건 좀 더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건 뭐 예, 좀 예. 더 한번 좀 얘기를 좀 나누고요. 네. 사실 이제 이 사람들 중국 학자들 이렇게 서술하는 데는 명확하게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 뭐냐면 야만을 문명화시킨 게 중국 사람들이라는 거는 이게 뭐 딱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히 이제 전파 문제는 거의 100%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믿을 만한 문헌은 몇 개는 있어요. 근데 나머지 이 사람들 해석해 놓은 거는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 있어서 다만 제가 이제 이거는 남쪽은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느낌은 남쪽으로 전파된 거는 상당히 이런 시기가 빨라요. 남쪽으로 이렇게 된 거는 이제 남쪽은 몰라도 북쪽은 현재로서는 좀 난망한데 이것도 한번 찾아봐야죠. 아까 이제 윤우 선생님이나 이제 정광훈 선생님 좋은 의견 제시해 줬으니까 한번 기왕에 이제 찾아본 거 좀 자료 찾는 걸 한번 더 뒤져보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콜로키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발표에 고생해주신 이평래 교수님 감사드리고, 예, 그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